여러분, 치과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치아는 뽑아야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아프고 썩은 치아를 드디어 없앨 수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혹시 단 한 번이라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나요? 치아를 뽑는 그 순간 눈에 보이는 그 치아만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치를 하나의 끝이라고 너무나 쉽게 그리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와 깨끗하게 해결될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경험 많은 치과 의사들은 입을 모아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발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짧지만 의미심장한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일까요?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잘게 부수고 씹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넘어섭니다. 우리 입안의 치아 하나하나는 턱뼈, 잇몸 조직, 저작근 씹는 근육, 그리고 씹는 힘의 미묘한 균형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정교하고 복잡한 생체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이 섬세한 시스템 안에서 치아 하나하나가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전체적인 조화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핵심 축인 치아 하나가 사라지면 이 섬세하게 구축된 시스템 전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흔들리고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다른 기관이나 부위와 마찬가지로 치아도 한 부분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전체적인 구강, 건강과 심지어 전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건강백서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발치가 구강 내에서 어떤 예측 불가능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불가피하게 치아를 뽑기 전에 어떤 중요한 선택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들이 장기적인 건강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고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뿌리 깊은 치과 공포증 때문에 무서워서 치과 방문 자체를 극도로 미루곤 합니다. 좀 지나면 스스로 괜찮아지겠지. 뭐 바쁘고 중요한 일들 투성이인데 언제 치과 갈 시간이 있겠어? 마취 주사 놓는 게 너무 아파서 못 가겠다와 같은 다양한 이유와 변명으로 치과 치료를 회피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치아는 단언컨대 스스로 낫는 능력이 결코 없습니다. 감기처럼 저절로 낫거나 상처처럼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 회복되는 질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극심했던 통증이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통증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훨씬 더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아 내부의 신경 조직이 이미 죽어버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경이 죽은 치아는 더 이상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환자는 일시적으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지만 감염은 치아 내부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은밀하게 진행되어 뿌리 끝에 심각한 염증을 유발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주변 턱뼈까지 광범위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복잡하고 시간 소모적인 신경치료가 필수적인 상태로 발전하게 되며 이마저도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최종적으로는 발치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미루는 것은 독이 됩니다. 문제는 치아를 뽑는 순간 여기서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치아 하나를 잃으면 그 빈자리는 결코 그냥 비워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치아는 서로를 든든하게 지지하며
각자의 제자리를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치아 하나가 사라지면 그 옆에 있던 치아가 빈 공간으로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빽빽하게 꽂혀있던 책꽂이에서 책이 하나 빠지면 옆 책들이 지지대를 잃고 맥없이 쓰러지듯이 말입니다. 또한 발치된 치아에 맞물리는 반대편 치아는 더 이상 치아와 맞닿아 씹을 상대가 없어지게 되므로 잇몸 밖으로 정출되거나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용량과 과도한 저장력으로 인해 과부하에 시달리게 되어 마모되거나 금이 가는 등 손상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위아래 치아의 맞물림, 즉 정교한 교합 관계까지 심각하게 어긋나면서 턱관절에 비정상적인 무리가 가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턱관절 장애를 유발하여 만성적인 두통이나 안면, 통증까지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치아가 빠진 자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턱뼈가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여 서서히 흡수되어 사라지는데 이러한 턱뼈 소실 때문에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려 해도 충분한 뼈가 남아있지 않아 뼈 이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지는 등 치료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하고 길어지며 비용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치료 기간도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고 환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치과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가능한 한 살릴 수 있는 치아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한결같이 강조하며 조언하는 것입니다. 자연 치아만큼 우수하고 기능적인 것은 그 어떤 첨단 보철물이나 임플란트도 따라올 수 없다는 변치 않는 진리를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자연 치아는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치아 발치를 피하고 소중한 자연 치아를 최대한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서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고 어떤 치료를 통해 치아를 살려야 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고려되고 추천되는 치료는 레진이나 일레이 같은 비교적 간단한 보존 치료입니다. 만약 충치가 매우 초기에 그것도 아주 작게 발견되었다면 치아를 삭제하는 양을 최소화하여 자연 치아의 건강한 부분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레진 치료는 치아 색과 거의 흡사하여 심미적으로도 매우 우수하며 충치 부위만 정교하게 제거하고 그 자리에 특수 재료를 채워 넣는 비교적 간단하고 부담 없는 시술입니다. 일레이는 충치가 레진으로 치료하기에는 조금 더 깊지만 넓지는 않은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치아의 손상된 부분을 본뜬 보철물을 제작하여 접착하는 방식으로 치아 형태를 복원하고 원래 치아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되찾아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통증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이유로 이 충치 초기 단계를 놓치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통증을 느끼기 시작할 때쯤에는 이미 충치가 치아의 가장 바깥층인 단단한 범랑지를 넘어 그 안쪽에 부드러운 상아질 깊숙이 심지어는 신경 부근까지 들어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충치 부위를 메꾸는 간단한 치료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은 곧 치료의 난이도와 비용 증가로 직결됩니다. 이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료는 다음 단계인 크라운 치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크라운 치료는 충치나 외상 등으로 인해 치아의 형태가 심하게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치아 전체를 완전히 덮는 형태의 보철물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크라운 치료는 건강한 치아 전체를 깎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다소 부담스럽고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남아있는 치아 구조를 외부의 강한 저장력이나 다른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 손상된 치아의 원래 형태와 기능을 효과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손상된 치아를 그대로 방치하면 계속해서 깨지거나 더 심하게 부서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크라운으로 단단하게 씌워서 보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연 치아를 보존하고 그 수명을 연장하는데 훨씬 더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단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버텨보자, 아직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치과 방문을 미루고 시간을 지체합니다. 그러다 결국 충치나 다른 감염이 치아 내부의 신경 조직까지 깊숙이 번지게 되고 그때는 이미 신경치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신경감염은 극심한 통증과 함께 치아 내부의 염증을 유발하고 자칫하면 치아를 완전히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하고 위급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치료를 미루는 것은 마치 작은 불씨를 방치하여 거대한 화재로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신경치료는 치아 내부에 염증이 생긴 신경 조직을 깔끔하게 제거하고 감염된 공간을 깨끗하게 소독한 뒤 치아 내부의 빈 공간을 생체, 적합성이 높은 특수 재료로 빈틈없이 밀폐하는 고도로 정교한 과정입니다. 이 신경치료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비록 치아는 더 이상 신경이 없는 죽은 치아가 되지만 치아는 오랫동안 입안에서 그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 조직이 제거된 치아는 영양분 공급이 끊겨 푸석푸석해지고 약해지기 쉬우므로 신경치료 후에는 반드시 크라운을 씌워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치아를 단단하게 보호하고 치아의 수명을 연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충치나 외상 등으로 인해 치아가 많이 부서져 있거나 치아 뿌리에 깊은 균열이 생겨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더라도 치아의 수명이 예상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아를 더 이상 살릴 수 없는 경우, 즉 치과의학적으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최종적이고 최후의 선택으로 고려되는 것이 바로 발치입니다. 발치는 정말 최후의 선택이자 마지막 보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치아 뿌리가 세로로 완전히 갈라져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너무 심해서 턱뼈 깊숙이까지 광범위하게 퍼진 경우, 또는 치아 자체에 남아있는 잔존량이 너무나 적어서 그 어떤 보철물도 안전하게 지탱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발치가 불가피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치아의 손상 정도가 너무 심각하여 더 이상 어떤 보존적 치료 방법으로도 치아를 살릴 수 없는 상태일 때, 즉 치과 의사의 판단하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결정될 때 발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사실상 환자도 치과 의사도 더 이상 치아를 살릴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발치는 다른 모든 보존적 치료 방법이 실패했거나 애초에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최종적이고 불가피한 결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발치의 심각성과 파급 효과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냥 뽑고 임플란트 하면 되죠? 마치 발치와 임플란트가 하나의 세트처럼 당연하게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플란트는 현대 치의학에서 자연 치아를 상실했을 때 가장 훌륭하고 혁신적인 대체 치료법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인체의 무해한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인공 치근을 잇몸뼈에 심고 그 위에 보철물을 연결하여 자연 치아와 거의 흡사한 저작 기능과 신미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하고 첨단 기술이 적용된 임플란트라고 해도 우리 몸의 일부인 자연 치아보다 우수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임플란트는 뼈에 직접 식립되기 때문에 신경이 없어 과도한 힘이 가해져도 아프다는 신호를 우리 뇌에 보내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환자는 자신이 씹는 힘을 무의식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고 보철물이나 임플란트 주위 뼈에 지속적으로 무리한 힘이 가해져 잇몸뼈가 모르게 손상되거나 임플란트 주변에 세균이 번식하여
염증이 생기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방치하면 임플란트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환으로, 이는 수년 뒤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재수술로 이어지기도 하는 매우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게다가 치아를 발치하고 나서 시간이 오래 지나 잇몸뼈가 많이 흡수되어 녹아있다면 임플란트 식립 전에 충분한 뼈를 확보하기 위해 뼈 이식, 상악동, 거상술 등 추가적인 외과적 시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지며 치료 과정은 훨씬 더 복잡하고 길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치료 기간도 연장되고 소요되는 비용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발치는 단순히 치아를 하나 뽑는 행위를 넘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추가적인 치료 과정을 수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입니다. 치과 치료를 미루고 방치하는 그 순간 우리의 작은 충치나 잇몸 질환은 더 크고 심각한 충치로 간단하고 비교적 저렴한 치료는 복잡하고 고가의 치료로, 그리고 결국에는 소중한 자연 치아를 잃고 발치와 함께 값비싼 임플란트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 범위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커지고 그에 비례하여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증가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소중한 자연 치아의 수명은 점점 줄어드는 끔찍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충치나 치주 질환을 초기에 발견하고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우리의 소중한 자연 치아는 거의 대부분 건강하게 살릴 수 있습니다. 초기 치료는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평생 사용해야 할 소중한 자연 치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최고의 치료이자 예방입니다. 또한 치과 치료 후의 철저한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충치를 치료하고 크라운을 씌웠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가의 임플란트를 했다고 해서 그 치아가 더 강해지고 완벽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치료받은 치아나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보다 훨씬 더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철물 주변이나 임플란트 주위는 자연 치아에 비해 치석과 세균이 더 쉽게 쌓이고 번식하며 잇몸 염증이 발생할 위험도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과에서 권장하는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구강 위생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치과에서 안내하는 정기 검진 주기를 잘 지키고 매일 올바른 칫솔질과 치실, 치간 칫솔 사용으로 구강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어렵게 살려낸 자연 치아나 비싼 비용을 들여 심은 임플란트도 결국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치료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장기적인 구강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고 긴 인생에서 건강한 치아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치아가 튼튼해야만 우리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즐길 수 있고, 이는 곧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직결됩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면 영양 섭취가 불균형해지고, 이는 우리 몸의 면역력 저하와 소화기 문제 등 전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치아가 부족하면 발음이 부정확해지거나 환하게 웃을 때 보이는 치아가 없거나 빠진 치아로 인해 심리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건강한 치아를 가진 사람이 더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며 건강 수명이 길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십 건 이상 보고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는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입니다. 치아 건강은 곧 전신 건강의 거울이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치아는 절대 한번 뽑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치아 상실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길고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프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치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느끼더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이 순간부터 치아 관리의 우선순위를 가장 높게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치아는 여러분의 평생 건강과 행복한 삶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이 소중한 기둥을 튼튼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연 치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치아로 100세까지 행복하세요.